한 번뿐인 결혼식과 하루뿐인 결혼식. 결혼은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결혼 2주년을 기념해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준비했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혼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들까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결혼정보 업체 듀오가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 결혼에 사용한 평균 비용은 5,7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혼집 마련 자금을 제외한 결혼식, 스드메, 신혼여행 등의 비용입니다. 결혼 비용 역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설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결혼을 누구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니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경우 11월, 12월에 지인 결혼식이 5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 저희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11월에 결혼했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니 라는 생각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결혼 준비는 선택의 연속이죠.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준비하고 선택할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동행으로 할지 비동행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장 선택, 웨딩 반지, 드레스 투어, 웨딩 촬영, 턱시도, 부모님 한복, 상견례, 예물예단, 신혼여행, 신혼집 등 정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면 이 거대한 결혼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나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결혼 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눈이 한없이 높아지고, 결혼식을 둘만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사해 보이는 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호텔 결혼식은 모두의 로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꽃장식도 생화로 화려하게 해야 하고 드레스도 비싼 것이 왠지 더 예쁜 것 같고 이브 때 입을 옷도 예쁜 것으로 대여하거나 사야 합니다. 결혼식을 최소 비용으로 준비해도 수천만 원이 드는데 하나하나 추가 비용이 늘어나다 보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면 결혼식을 하루뿐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결혼식에 큰 돈을 쏟기보다 오랜 기간 함께할 미래의 결혼 생활을 그려나가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입니다. 결혼식에 돈을 아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탠다든지 투자금을 마련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잠깐은 기억에 남겠지만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겪게 될 실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보여주기 성격의 자리보다는 둘만의 즐거운 추억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할 당시에는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이 된다면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점차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하루뿐인 결혼식보다는 결혼식 이후에 실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네 돈, 내 돈 하기보다는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각자 가져오는 돈에서 결혼식에 들어가고 남는 돈이 곧 부부 공동의 자산입니다. 누가 더 해오고 덜 해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인가를 합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 결혼 준비를 할 때 실제 어떤 생각으로 했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성비 있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유명하고 비싼 곳보다는 식사가 맛있고 주차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인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친척 어르신이 많이 참석하실 예정이라 식장 내에 좌석이 충분한지를 보았습니다. 대관료와 식대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요일로 선택했습니다. 플래너는 동행과 비동행 중 좀 더 저렴한 비동행으로 선택했으며 스드메 역시 가성비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웨딩 촬영 역시 비토탈보다는 좀 더 저렴한 토탈 스튜디오로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 드레스는 가격이 적당한 곳에서 추가금 없는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웨딩 밴드는 명품 브랜드가 아닌 곳에서 둘이 합쳐 200만 원 선에서 골랐는데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양가 어머님 귀걸이와 가드링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 선에서 맞췄습니다. 둘째, 저희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랑 예복, 턱시도는 정장을 맞추지 않고 대여를 했습니다. 평소에 눈덩이 남편은 회사에서 정장을 입을 일이 잘 없기도 하고 정장이 이미 집에 몇 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포즈 역시 호텔에서가 아닌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남편이 직접 만든 영상편지와 직접 쓴 편지로 하였고 평소에 잘 들지 않는 비싼 명품 가방 대신 매일 차고 다닐 수 있는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명품 가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신혼집에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 링, 명품 시계와 같은 예물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식장과 연계된 DVD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스냅은 추가하지 않았고 식전 영상 역시 저희 데이트 영상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3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지출했던 금액입니다. 우선 식장 대관료는 62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는 보증인원 250명으로 인당 6만 원 정도였고 무료 주류로 계약했습니다. 혼주 메이크업은 웨딩홀에 있는 메이크업실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이 혼주 메이크업을 받으셔서 61만 원이 들었습니다. 택시비 5만 원은 결혼식 당일에 새벽에 쓴 비용이고 헬퍼비 20만 원은 식이 끝나고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대관료에 전문 사회자와 스냅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지출은 없었습니다. 스드메는 추가 비용까지 총 284만 원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는 141만 원으로 계약금 20만 원, 헬퍼비 20만 원, 액자 및 앨범 57만 원, 페이지 추가 44만 원이 들었습니다. 드레스는 107만 원으로 중도금 92만 원, 피팅비는 한 군데당 5만 원씩 세 군데를 투어하여 총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메이크업은 3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외에 신랑 예복은 대여료 54만 원, 양가 어머님 한복은 각자 가지고 계시는 한복이 있어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웨딩밴드는 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과 형제 포함 총 10명이 참석하여 65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각자 직장에 돌린 답례품은 62만 5천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금액을 더 아껴서 결혼한 부부도 많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약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 첫 번째는 웨딩 촬영 앨범 사진을 추가한 것입니다. 웨딩 촬영을 한 후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셀렉하기 위해 다시 촬영장에 방문합니다. 이때 이미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웨딩 앨범은 다시 잘 보지 않으니 페이지 추가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막상 셀렉을 하다 보니 이 사진도 앨범에 넣고 싶고 저 사진도 앨범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더 내고 몇 장 더 추가하였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 앨범은 꺼내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본식 촬영 앨범만큼은 페이지 추가를 하지 않았고 기본 장수만큼만 셀렉을 하여 추가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셀렉을 할 당시에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만 굳이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앨범 장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 두 번째는 SNS와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신다면 SNS와 블로그 활동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첩장 모임의 경우 체험단 활동을 통해 식당 홍보글을 쓰면 식사비 지원과 같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당시 직장일이 바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비동행 업체의 경우 결혼 준비 과정, 후기 등을 글로 쓰면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제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바라는지 등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얘기하다 보면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무엇이든 쉽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잘 준비하면 마음 맞는 사람과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